가게 문을 닫는 현우의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20회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해왔던 자리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씻어내려 샤워를 3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손끝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어차피 다들 각자의 삶에 바쁠 텐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하네. 현우는 옷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셔츠보다는 단정한 남색 셔츠와 감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과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죠. 머리를 말리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눈가의 주름, 햇볕에 그을린 얼굴, 팔뚝의 칼자국 흉터까지 모두 그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손가락 끝은 칼과 바닷물에 거칠어져 있었고 한때 호텔 주방에서 섬세한 요리를 만들던 손은 이제 생선을 다루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에이, 너무 긴장하지 말자. 다 똑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일 뿐이야. 택시에 오르며 현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학창 시절 그는 어땠을까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반장도 인기 학생도 아닌 그저 교실 뒤편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아이였죠. 요리에 대한 꿈만은 남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식재료의 변신을 지켜보며 자란 현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요리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대로 대학 요리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호텔 주방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그에게 미래는 밝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시장의 생선가게 바다정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했고 현우는 고민 끝에 화려한 셰프의 길을 접고 가게를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꼭 이어받을 필요는 없어. 네 꿈을 포기하지 마.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말씀에도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가게예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장 상인의 삶.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 가서 경매에 참여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며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일상은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셰프로서의 경험을 살려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안목을 키웠고 손님들에게 적절한 요리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점차 바다정은 단순한 생선가게가 아닌 신선한 해산물과 요리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년 만에 동창회 초대장을 받고 현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화려한 호텔 셰프의 꿈을 안고 떠났던 그가 이제는 시장 생선가게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카드, 명문 정상고등학교 제53회 졸업생 동창회라는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은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교수,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친구들 앞에서 시장 상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강현우 씨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호화로운 호텔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현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 20해 동안 흩어졌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내는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현우는 문득 아내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당당하게 들어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칠 순 없지. 나는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 현우는 레스토랑 문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장 생선가게 주인이 아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손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현우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한순간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현우는 마치 무대 위에 홀로 선 배우처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현우야, 맞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이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그대로인 둥근 안경과 순한 눈매. 다만 더 단단해진 어깨와 성숙한 분위기가 세월의 흐름을 증명하고 있었죠. 태민아, 오랜만이다. 태민의 등장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학창 시절 태민은 항상 조용히 그를 배려해주던 친구였습니다. 현우는 손을 내밀었고 태민은 그 손을 잡는 대신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에 현우의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요리사 꿈은 이뤘니? 태민의 질문에 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 그게. 지금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아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민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가업을 잇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메인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현우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옛 동창들, 여자들의 반짝이는 액세서리, 남자들의 고급스러운 수트. 그 사이에서 현우의 단정한 차림새는 너무도 수수해 보였습니다. 현우야, 이쪽이야. 여기 자리 있어. 반대표였던 정우석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에 리더십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윤서진의 모습에 가슴이 조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창 시절 반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그녀는 지금도 세련된 원피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머, 현우 맞아? 20해 만이네. 참, 너 요즘 뭐하고 지내? 서진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생선 가게라는 단어가 이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어울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현우의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고 다른 동창들도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장사도 쉽지 않을 텐데. 우석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겠네. 난 냄새 때문에 생선을 잘 못 만지겠더라. 특히 옷에 냄새 배면 곤란하잖아.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경멸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졌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우석이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현우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석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 좋게 건축사무소 하나 경영하고 있어.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지. 옆에 앉은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회사라니 너무 겸손하네. 우석이 회사 지난달 해외 프로젝트로 큰 상 받았다던데? 다시 한번 테이블이 술렁였습니다. 성공한 건축가의 이야기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진은 더욱 화사한 미소로 우석을 바라보았고 다른 동창들도 연이어 자신의 직업과 성취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점점 대화에서 밀려났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승진, 전문직 모두 그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다루는 그의 하루는 이 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와인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풍경과 자신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는 결혼은 했어? 누군가의 질문에 현우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응, 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뭐 하시는데? 같이 장사하나?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늘 혼자 책을 읽던 자신, 체육대회 때 계주주자로 뽑혔지만 실수로 바통을 떨어뜨려 반 아이들에게 원망 섞인 시선을 받았던 일, 그리고 졸업 후 대학 진학과 함께 요리사의 꿈을 키우던 시간들. 우리 아내는 현우가 입을 열려는 찰나 서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현우야, 생선 장사가 요즘도 괜찮아? 요새 대형마트에서 다 싸게 파는데. 현우의 말이 입안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는 그를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태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현우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동창 하나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 장수가 뭐가 대단해서 여기 나왔대. 냄새나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그 말은 완전히 끝맺어지지 않았지만 현우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와인잔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현우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이 자리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뭐하러 이런 곳에 왔을까?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태민의 등장에 현우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현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 태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현우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현우는 헛기침을 하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화장실 안에 서서 침묵을 나눴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 알아? 난 항상 네가 부러웠어. 태민의 말에 현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뭐가? 넌 항상 진실되게 살았잖아.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했지. 난 항상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잊어버렸던 것 같아. 태민의 말에 현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교사가 된 태민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만 사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안정적인 길을 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어른들의 기대 속에 묻혀버렸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문득 1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그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명 셰프 밑에서 일할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게를 이어받겠습니다. 병실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하셨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바다정을 그냥 문 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시장에 들어섰을 때의 막막함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주방의 깔끔함과 질서에 익숙했던 그에게 시장의 소란스러움과 투박함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눈치 없이 비싼 가격의 생선을 사서 다른 상인들에게 놀림받던 날들, 손님들의 깐깐한 요구에 당황하던 순간들,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셰프로서의 경험을 살려 좋은 생선을 고르는 안목을 키웠고 손님들에게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점차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바다정은 시장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사실 내 가게는 단순한 생선 가게가 아니야. 현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민은 관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후 내 방식대로 변화를 줬어.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기본이고 요리법도 알려주고 때로는 간단한 시식회도 열었지. 처음엔 시장 상인들이 비웃었지만 지금은 바다정만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시더라고. 말을 하면서 현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내가 직접 본점을 지키면서 지금은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가 되었어.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있었는데 왜 자랑 안 했어? 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다들 화려한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는 조금 다르잖아.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성공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네가 지켜온 가치, 그리고 이뤄낸 성과. 그걸 왜 부끄러워해? 태민의 말에 현우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화장실을 나와서 복도에 섰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도망쳤을지도 몰라. 현우의 말에 태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내 힘으로 이겨낸 거야. 다시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자 서진이 즉시 현우를 향해 말을 던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얘기 재미있는데 놓쳤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벼운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민과의 대화가 그에게 작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왔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현우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현우야, 생선 장사가 동네 시장은 힘들다던데. 냄새도 나고 돈 버는 것도 좀. 현우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생선 장사가 뭐 부끄러운 일이라도 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듯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서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화려하진 않아. 하지만 정직하게 내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살고 있어.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현우의 말에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당신? 응, 지금 동창회 중이야. 뭐? 현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궁금한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잠시 후에 보자. 전화를 끄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왜 이 자리에 와야 했는지, 왜 이 불편함을 견뎌야 했는지. 아내가 곧 와. 나 좀 데리러 온다고.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근데 여기 주차 진짜 어려운데 아내는 알고 오시는 거야? 현우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동창회 자리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현우의 당당한 발언 이후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눈치를 살피듯 서진의 표정을 확인했고 우석은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중화시키려 애썼습니다. 태민은 현우에게 슬쩍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학창시절 추억담을 꺼내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모임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웃고 있었고 우석도 편안한 미소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문득 자신이 이 자리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외감에 상처받고 위축되었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화려한 동창회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시장의 활기찬 모습,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무엇보다 그를 항상 지지해주는 아내 지연. 현우야, 아내분은 언제 오신대? 태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서진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근처에 볼 일? 여기 강남인데 무슨 일로? 현우는 그저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우의 태도가 서진을 더욱 자극한 듯 했습니다. 근데 너 아내 직업이 뭐라고 했지? 아까 대답 안 했잖아. 현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누군가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 긴 생머리는 부드럽게 어깨를 흘렀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모습에 모든 이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테이블을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지연을 볼 때마다 여전히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네이비 컬러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심플한 진주 목걸이만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현우의 뒤에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기다렸어? 그 한마디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서진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일어나 지연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 내 아내야. 지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우의 아내 박지연입니다. 남편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이라고 해요. 현우랑 같은 반이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윤서진 씨. 현우가 종종 이야기하더군요. 서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현우가 저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지연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사적인 대화니까요. 그 한마디에 서진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우석이 나서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정우석입니다. 지연은 우석과 악수를 나누며 앉았습니다. 정우석 씨, 혹시 공간 건축사무소 대표님이신가요? 우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최근 환경소송 관련해서 뵌 것 같아서요. 제가 정의파트너스 로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의파트너스는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였고 특히 환경소송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의파트너스요? 작년 대형 환경오염 소송을 승소로 이끈 그 로펌인가요? 다른 동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진은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현우와 그의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는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현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남편을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우 씨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났을 때도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현우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지만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럼 생선가게는? 서진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선가게가 아니에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의 가게 바다정은 이제 전국에 30개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의 본점이에요. 남편은 3대째 이어온 가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해 성공시켰죠. 특히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그의 노력은 환경단체에서도 인정받아 상까지 받았어요. 동창들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성 동창들은 지연의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셨어요? 태민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사실 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5년 전 제가 한 대형 호텔을 상대로 환경소송을 맡게 되었어요.
그 호텔이 해산물을 불법적인 경로로 수입한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때 현우가 그 호텔의 셰프로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고 있다가 불법 수입 증거를 발견하고 회사에 보고했어. 하지만 호텔 측은 은폐하려 했지. 결국 나는 양심에 따라 지연 변호사에게 증언을 했고 지연이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소송이 끝난 후 그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호텔을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응원 차원에서 찾아갔는데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교환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현우와 지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동창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진을 포함한 모든 동창들이 이제 현우의 생선가게와 요리 이야기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에 현우는 살짝 당황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정은 단순히 생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원하고 제철 해산물 요리법도 알려주는 곳인 거네. 한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동창들 앞에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바다의 문화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3대째 이어온 가게니까 책임감도 크고. 지연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는 최근에 해산물 요리책도 출간했어요. 전통시장의 식재료로 만드는 현대적인 요리법을 담았죠.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그 말에 테이블에 앉은 여성 동창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서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혹감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뒤섞인 듯 했습니다. 현우야.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작고 불안정하게 떨렸습니다. 아까 무례했다면 사과해. 사실 난 최근 이혼 소송 중이라 마음이 복잡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무시와 비웃음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한 사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괜찮아. 다들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 현우의 따뜻한 말에 서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은 서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서진은 감사의 눈빛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석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요즘 심한 번아웃 상태야. 건축상도 받고 회사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우석의 고백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빈 마음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처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 그게 진짜 부러워. 우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기한 호텔 셰프의 길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으니까요. 동창회는 예상과 달리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현재의 고민까지 화려한 겉모습을 잠시 내려놓은 자리였습니다.
태민은 소설가의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동창들도 각자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현우는 모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바다정에 들러줘. 특별 요리를 대접해 줄게. 동창들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서진도 현우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가게에 갈게. 진작 찾아갔어야 했는데. 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특별 서비스도 해줄게. 그렇게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자리를 떠날 때 모든 동창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 앞에서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도망쳤을지도 몰라. 태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내 힘으로 이겨낸 거야. 현우는 잠시 말없이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빛에는 여전히 학창 시절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도 꼭 놀러와. 내가 직접 요리해 줄게. 태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기대할게. 현우와 지연이 차에 오르자 서진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가 창문을 내리자 서진은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정말 행복해 보여서 기뻐. 네가 부러워. 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연락해. 우리 오랜 친구잖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난 우리 남편이 자랑스러웠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지연의 말에 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현우는 아내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남편의 아름다움이지.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은 채 침묵했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많이 긴장했어.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여전히 그 시절의 현우라고 생각할까 걱정했거든. 지연은 부드럽게 현우의 손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시절의 현우예요. 정직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니까. 현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창 시절에 그도 이런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을까요? 그 꿈들 중 몇몇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그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에도 시장 가야 하는데 조금 피곤하네. 현우가 머리를 지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조금 쉬어. 집에 도착하면 깨워줄게.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현우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학창 시절의 아픔과 오늘의 당혹감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현우는 여전히 활기차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숙련된 손길,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그의 하루를 채우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바다정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는 현우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